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첫 정상회담에서 서로에게 대만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슈에서는 큰 긴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이번 회담 목적은 두 나라 관계의 리셋 버튼 누르기였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제 기간산업안에 서명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부터는 워싱턴 밖에서 이 안을 홍보합니다. 서명식에는 공화당 의원들도 참석했습니다. 보스턴시에서는 첫 여성 아시안 시장이 취임을 했고, 위스콘신주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반대한 리즈 체니 공화당 의원을 공화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투표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가솔린 값이 9년 사이 최고로 올라 중형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가솔린 탱크를 가득 채우려면 지난해에 비해 21달러를 더 내야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미국의 생산 증가로 내년에는 오일 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이후 소비 등의 경제 지표는 좋아지고 주식시장은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미국 보통 사람들의 46%는 경제가 나빠진다고 답했고, 골드만삭스는 올겨울 인플레이션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에 참여했던 두 사람을 살해한 리튼하우스 재판 배심원 판결이 시작됐습니다. 연방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모든 성인에게 부스터샷 접종을 하는 주정부와 시정부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역사의 변화 같은 것을 읽고 보고 느끼고 재미있어하고 알아지니까 그런 것은 꼭 사극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 어제 있었던 줌밍을 통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첫 번째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3시간 반 정도 진행된 정상회담이었죠. 이것은 무슨 삼한시대의 한국의 신라와 어느 중국의 어떤 나라와 어떠한 형태로 사신 교환을 하고 하다가 이제 두 나라의 가장 큰 리더들이 만나서 뭔가를 확인한다 하는 것과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나라의 실무 계급에서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 만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이루었고 어떠한 충돌이 있었는가와는 상관없이 어제 두 정상의 줌 미팅, 정상회담으로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특별한 정말 이변이 없는 한 대단한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이렇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그대로 그러한 것들이 읽혀진 정상회담이었습니다. 확고한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결론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아무튼 그 시간은 조금 길었던 것 같고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음성을 통해서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하이라이트를 골랐는데 한 1분 정도 됐는데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그대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과 미국이 경쟁을 하는 것 맞다. 그러나 이 경쟁에도 상식적인 가이드레일 같은 레일 같은 것이 있어야지 되고 일치하지 않는 점이 분명히 있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또 기후변화 같은 것이 그렇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분쟁이 일으켜지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 두 나라는 경쟁은 하되 분쟁은 안 한다.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항상 남북관계의 일 또 북한의 어떠한 행동을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이 상대의 북한이 미국을 잘못 읽어서 한국을 잘못 읽어서 그런 형태로 무슨 정말 불미스러운 큰 사고,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같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어 잘 아시는 분들은 직접 음성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어 번역으로 봤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여러 도전에 우리는 함께 처해 있죠. 세계 경제대국 중국과 미국이,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이 두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은 소통을 조금 더 많이 해야지 되고 공동 협력을 강화해야지 됩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그 줌 미팅에서 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였습니다. As I've said before, it seems to me our responsibility as leaders of China and the United States 미국과 중국의 리더로서의 책임도 얘기를 했군요. does not veer into conflict, whether intended or unintended. Just simple, straightforward competition. And it seems to me we need to establish some common sense guardrails to be clear and honest where we 상식적인 disagree, 가드레일이라고 얘기를 and work 하는군요. together where interests intersect, especially on vital global issues like climate change. 기후변화 当 같은 前啊，中美发展都处在关键阶段， 아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人类是一个地球村， 미국과 중국이 대단한 도전에, 세계적인 여러 가지 도전에 함께 처해 作 있습니다. 为世界前两大经济体和联合国安理会的常任理事国，应该加强沟通和合作，既办好我们各自国内的事儿，又承担起应尽的国际责任，共同推进人类和平。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유엔 그 상임이사국 멤버로서도 굉장히 그 중요한 국가인 중국과 미국은 결국은 그 국제적으로 어떠한 그 평화에 대한 것, 번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들으셨던 부분은 이게 핫버튼 이슈였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만입니다. 대만에 관해서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서로 강하게 조금 그 긴장한다고 할까요? 대치한다고 할까요? 때로는 워닝이라는, 경고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만 독립을 미국이 지지하는 것은 불장난하는 것이다. Playing with fir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대만이 독립을 향해서 어떤 움직임이라도 만들어내면은 그게 바로 베이징의 한계선을 넘는 것, 레드 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만약에 대만을 지지하는 불장난을 한다면 그 불장난으로 미국은 화상을 입을 것이다. 대일 것이다. 이 얘기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하진 않았고요. 중국 관영 매체가 이 두 사람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늘 들어오던 말이죠. 중국의 민족주의자들도 너무 많이 말을 해왔고, 저도 오늘의 미국을 방송하면서 이 원 차이나 팔러스에 대해서 무척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는 거죠. 어제는. 지금까지는 중국의 많은 저변에 깔려 있는 것, 중요한 인물, 민족주의자, 뭐 외무부상,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왔다면, 어제는 그야말로 최고위급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이런 대화를 하면서 중국이 미국에 경고한 것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답변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 그대로다. 그렇지만 워싱턴은, 그렇지만이라기보다 그러나가 낫겠네요. 그러나 워싱턴은 현상 유지를, 지금의 이 현상 유지, 평화를 유지하는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를 한쪽이 일방적으로 변화시키거나 대만 해협의 안정을 악화시키는 것에는 강하게 반대한다. 바이든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 국내 정치에서 보여줬었던. 그러나 이 대만 이슈를 빼고는 별다른 긴장이 없었습니다. 물론 뭐 위구르족 인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뭐 그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무역에 대해서는 또 뭐 약간 뭐 괜찮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나머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My old friend, 나의 오랜 친구요,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My old friend가 아시아의 뭐 재정 마켓 정말 위험했을 때 즉시 도왔다, 이런 얘기도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 두 사람은 언제나 솔직하게 정직하게 대화를 해왔다 하면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어제 특별하게 따로 행동할 것을 약속한 것도 아니고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한 것도 아니지만 이 회담을 연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서로의 생각을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 누구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he said, she said에는 항상 그 사람의 시각이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는 언제나 솔직하고 정직한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지? 하고 애매하게 저 사람의 생각이 애매하다고 애매한 부분을 끌어내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원했던 것이 결국은 정규적인 중국과 미국과의 뭐 대화 라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이고 다각도적인 이슈에서 뭐 세계 기후 변화를 포함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 성과를 두 리더가 어제 그 주밍 그 미팅에서 정상회담에서 얼마나 이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보면은 결국은 미국과 리셋 버튼을 누르고 싶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그동안에 지난 그 4년 동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로 갈 때까지 공개적으로 적대 정책을 써봤더니 물론 시작은 미국이었습니다마는 그랬더니 양국의 두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 오히려 위험이 되더라. 정말 이거 부딪히면 어떡하지 하는 관계는 악화되고 기능은 하질 않고 두 나라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리셋 버튼을 누른 것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거의 모든 중요한 그 중국 문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콩 또 위구르족 신장 지역의 인권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중국은 그건 우리 국내 문제다라고 시진핑 주석이 답을 했고 무역에서는 약간의 그 진전이 있기는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발표되지 않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근로자들이 보호돼야지 된다.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불공정한 경제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미국 근로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나 해외 언론에서는 그다지 많이 보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매체를 쭉 보면은 미국에서 NPR 정도가 북한 문제도 당연히 거론됐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지도자와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서 여러 가지 이슈를 테이블 위에 놓고 회담을 할 때 북한 이슈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죠. 그러나 어디까지인지 아무도 모르고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에서는 이렇게 중국의 그 대만 문제에 대해서 다뤄지는 것만큼 다뤄지고 있지 않고 거의 언급하지 않는 매체가 많고요. NPR 방송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고 시기 자체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없고 지지율이 내려가는 때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족 사태도 있고 또 부동산 사태도 중국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때 굉장히 어제 보니까 로케이션 같은 것도 조심스럽게 선택을 했고요. 두 사람이 어디서 특별히 만나서 회담하는 게 아니지만 루즈벨트 룸, 이 리처드 닉슨이 그렇게 붙였던 루즈벨트 룸에서 티도 루즈벨트하고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합쳐서 이렇게 붙였던 중요한 뭐 외교적인 사람을 만난다던가 할 때 이제 또 지명자를 발표할 때 쓰는 루즈벨트 룸이었고 중국도 말하자면 중국 뭐 국회인 거죠. 중국 인민대학당이니까요. 중국 국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벽화에 보면은 마오쩌둥의 시가 쫙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곳에서 중요하게 이 회담을 생각한다 하는 거죠. 결국은 한마디로 우리 경쟁은 경쟁대로 하지만 분쟁을 원치는 않는다. 특히 오해에서 생긴 분쟁은 원치 않는다 해서 어떤 일이 더 나쁜 쪽으로 가기 전에 조금 따뜻하게 마무리 지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지난 3월 달에 미국과 중국의 대표들이 엘라스카에서 서로 아주 공개적으로 신랄하게 비난했었던 그것보다 더 나빠지느냐 이걸 원치 않는 거죠. 두 나라 지도자가. 그래서 한마디로 중국과
미국의 어제 그 정상들의 첫 번째 회담은 리셋 버튼 누르기. 그렇게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어제 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 기간산업안의 서명이라든가 또 정치적으로도 무척 의미 있는 일들이 어제 오늘 사이에 미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그 기간산업안에 대해서 그 서명식 할 때 보니까 최근 들어서 가장 뭐라고 할까요? 명랑했다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도 뭐 오하이오주가 지역구인 의원이라든가 이번 그 기간 산업이 통과가 되는데 기여를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이제 연설하고 그 마련된 밖에 이제 이렇게 작은 테이블을 놓고 서명하고 나면 대통령이 서명한 이 볼펜을 어떤 그 의원들에게 주잖아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뭐 중간에 가볍게 뭐 이러저러한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하러 가기 전에 제가 왜 이 말씀부터 드리죠? 중요한 것부터 드려야지 되는데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겠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딱 하고 서명하러 저쪽 테이블로 걸어갔다가 그것도 미국적인 거죠. 상당히 걸어갔다가 앉으려다가 보니까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내 마스크 하면서 다시 연단으로 가서 뒤적뒤적 뭐 이제 뭐 연설할 때 적어놨었던 것들 있잖아요. 뒤적뒤적 하다가 그런데도 중간에 내 마스크하고 가는데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뭐 대통령 자기가 할 일 자기가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더이다. 이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아무렇지도 않게 연단에 가서 막 뒤적뒤적 보는데도 마스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안 되나 보다 하고 마스크 없이 또 앉아있고 야외였으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 마스크를 쓰고 이 서명을 하려다가 찾지 못해서 마스크를 쓰지 못했던 것 같은 게 있고 그리고 또 뭐 어떤 정치인들 이름 같은 것들이 약간 잘못 불려진 일들도 있었고 특히 이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요즘 부통령이 어디 갔느냐 이런 지적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부통령이나 카멜라 해리스나 아니면 이 기간산업안과도 많은 그 연관이 있는 교통부 장관 핏 브리저즈가 바이든 대통령 막 인기 없으면 이 두 사람들을 주목해야지 돼. 이런 두 가지의 기사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별로 드러나지 않는데도 지지율은 굉장히 낮아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USA 투데이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바이든 그 대통령이 최저 38% 지지율일 때 카멜라 해리스 그 부통령은 28% 지지율, 10%포인트나 지지가 더 낮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어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런데도 사실은 어제 백악관에서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은 이제 뭐 기간산업안은 다 통과돼서 서명까지 마쳤으니까는요.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은 그런 것이었다고 보여지더군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니까. 우선 공화당 의원들이 몇 명이 나왔고 뭐 미치 매코넬도 너무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나란히 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자리를 같이 하고 서로 웃고 화기애애하고 하다가 장내 아나운서가 바이든 대통령 아니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어제 연설을 했거든요. 연설하는데 장내 아나운서였습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이 순서를 바꾼 것도 아니고 이름을 잘못 부른 거예요. 이름을 잘못 부른 게 아니라 카멜라 해리스는 연단에 연설하려고 딱 서 있는데 나가는데 그 동시에 장내에서는 다른 여성 이것과 관련 있는 로컬 지도자들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카멜라 해리스가 하하 웃으면서 in a moment 잠시 뒤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다음에 순서가 잡혀 있었는데 장내 아나운서가 잘못 얘기한 것도 있고 또 뭐 여기에 대해서 그 일부 한국 언론에서 오늘 아침에 보도하는 걸 보니까 뭐 카멜라 해리스가 완전히 배제되는 뭐 그런 분위기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제 그 현장 분위기 자체는 전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백악관 내부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더 강하게 바이든 대통령만이 더 능력 있게 보여야지 된다 하는 그런 그룹이 있을 테고
바이든 대통령 주변에. 아니고 또 다른 그룹도 있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정치, 이게 삼라만상입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이치는. 그렇긴 하지만 어제 그 부분은 그랬고요. 내용은 다 아시니까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얘기한 것을 보면은 더 미국은 나아질 것이다. 미국은 다시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들의 생활은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갈 겁니다 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어제 백악관 뜰에서의 연설입니다. We were wondering when you were going to stop for a moment and approach it. I tell you what, I know what you mean. 네,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하죠. 공화당 의원들도 같이 말을 섞는 그런 장면입니다. 10, but there's 30 of you up here. But now we have about 10 of you. Hey, let's remember we can't come together. Most of all, let's remember what we've got done for the American people when we do come together. I truly believe that 50 years from now, historians are going to look back at this moment and say, that's the moment America began to win the competition of the 21st century. So with confidence, optimism, with vision and faith in each other.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50년 뒤에 보면은 역사가 그렇게 판단을 할 것이라는 거죠. 바로 오늘 이 법안 서명하고 발효됨으로써 21세기의 미국의 경쟁력이 다시 시작된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함께 일을 하면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중요한 것을 이렇게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God bless you all and may God protect our troops. Now let me sign this bipartisan bill. 네, 여러분들께서 아마 소리로나마 분위기가 괜찮았네. 좀 활기가 있는 것들이 그 연출되는 어떠한 것과 그냥 저절로 우러나오는 활기 같은 것이 느껴지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수많은 행정명령을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어제처럼 그리고 빰빠바밤빠바밤빠밤빠밤빰 이렇게 딱 그 연주도 하고 분위기는 아무튼 괜찮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까 예상하기는 조금 힘들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지출안 기후변화에 쓰일 그 안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 안은 어제 통과되고 사인된 안은 공화당에서는 상원에서 19명이 찬성을 했잖아요. 50명 가운데. 그런데 200명이 넘는 하원에서는 공화당 가운데서 13명만이. 그래도 그나마 그것도 초당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초당적으로 민주당의 기간 산업에 협조를 한 공화당 의원들은 매국노라고 공화당 내부에서 지금 불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인 입지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있을 이번 주에 투표가 될지는 확정적으로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또 다른 반쪽인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또 다른 안. 그런데 이게 날짜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요. 돈을 풀어서 경제도 살리고 기간 산업도 다시 일으킨다 하는 것에 대한 인기가 떨어집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한 80%가 이 기간 산업 안에 지지를 하고 있지만 무당파는요. 최근에 한 열흘 사이에 50% 지지에서 45%로 줄어들었습니다. 공화당은 22%만이 찬성을 합니다. 공화당의 지지도도 이 기간 산업안에 대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2주일 사이에 10%가 내려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뉴햄프셔에 가서 어디 뭐 달이 있는데 간다고 해요. 왜 이거 미국이 이런 것들을 해야지 되는가. 그리고 좀 전에 21세기의 경쟁력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밖에서 워싱턴 밖에 나가서 홍보를 하게 될 테고 미치 매코넬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도 어제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기간 산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통령인 카멜라 해리스는 아마 금요일로 날짜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하이오주의 주도인 그 컬럼버스에 가서 이 안을 홍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입니다. 보스턴의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는데 보스턴의 200년이 넘는 역사상 첫 번째 여성, 첫 번째 아시안 시장 미셸 우 대만계 시장
이민자의 그 딸로 태어난 그 미셸 우 시장이 오늘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스턴에서는 지금 분위기가요. 미국의 대도시 가운데서 한 시장에 30명 넘게, 조금 넘게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뉴욕에서도 두 번째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시장이 탄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탐 블래들이 로스앤젤레스는 벌써 예전에 있었고요. 버스턴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의 실망은 이만저만 큰 게 아니랍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도 3명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후보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시장 대행을 했었던 그 이름이 제이니? 예, 제이니 맞습니다. 킴 제이니 시장 대행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그 실망을 어떻게 또 다른 희망과 기대와 협조로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미셸 우 보스턴 시장의 아주 큰 그런 그 과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을 말씀드리자면 공화당은 내부 분열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번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리즈 체니라는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이 공화당 서열 3위 자리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해서 서열 3위 커뮤니케이션 최어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는데 그건 워싱턴에서 한 투표죠. 그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공화당 연방 하원 서열 3위 자리를. 그리고 위스콘신 주에서도 어제 두 번째예요. 와이오밍 죄송합니다. 와이오밍 주에서도 두 번째로 와이오밍의 그 23개 카운티 가운데서 3분의 1 카운티는 우리는 리즈 체니를 공화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투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될 땐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는가? 리즈 체니가 공화당으로서는 이건 당을 초월해서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정치의 임무를 생각을 한다면 대단한 위기인 거죠. 그런데 이 위기를 정말 잘 극복하고 그렇게 되면 항상 그 순간부터 또 도약하는 그 정치인이 되는 거잖아요. 리즈 체니의 그 도약하는 정치인이냐 아니면 또 힘이 약해져서 그 다음을 또 봐야지 되느냐. 이건 내년 예비선거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3명의 공화당 후보와 예비선거를 치러야지 되고 그 가운데 한 명은 벌써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은 인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마 그 인물을 위해서는 선거 캠페인을 함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특히 이제 예비선거에 즈음해서 그래서 리즈 체니라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화당원들이 와이오밍이 워낙에 공화당이 강한 주이고 한데 예비선거에서 떨어지고 나면 본선에서는 공화당이 너무 강한 주이기 때문에 예비선거에서 이기면 이길 확률이 거의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예비선거에서 다른 3명과 겨룸으로써 이제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화당은 그런저런 것을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힘이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내년 예비 선거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힘은 굉장히 강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특히 예비 선거 즈음에서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굉장히 파워풀한 공화당의 어떤 인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는 가솔린 값, 식료품 값, 인플레이션, 언제 이런 것들이 풀리나 하는 부분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광고 듣다가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가솔린 값을 말씀드려야지 될 찰나가 와서 그런데 갑자기 웃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저도 어제 가솔린을 넣었는데 비싸더군요. 저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넣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주가 unleaded 그 레귤러 가솔린 값이 갤런당 어제 $6.68였습니다.
9년 전에 기록을 깨고 지금 그렇게 된 건데요. 9년 전에 아니 6달러가 아니라 4달러 68센트라고 말씀드렸었던가요? 그런데 9년 전에는 4달러 67센트였습니다. 현재 전국 평균은 3달러 41센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트리플 A 같은 데서는 왜 이렇게 캘리포니아 이렇게 비싸면 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캘리포니아는 뭐 깨끗한 뭐 환경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세금도 있고 뭐 정유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규제가 더 까다롭기도 하고 하는데 트리플 A가 얘기하기를 지금 북가주에 폭풍이 불어서 비도 많이 내리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갤런당 4달러 68센트면은요. 1년 전보다 갤런당 1달러 50센트를 더 내는 거랍니다. 보통 평균 한 50% 정도 올랐다라고 보고 있는데 1달러 50센트 정도 더 내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 중형 자동차를 타서 뭐 14갤런을 가솔린 할 때 14갤런이 된다고 하면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1달러를 더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2번 가솔린 넣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굉장한 부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어제 그 국제 에너지 기구가 얘기한 것 보니까 2022년에도 2021년처럼 그 가솔린이라든가 그런 그 수요는 뭐 비슷할 것이다. 그럭저럭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펙이 그 오일 생산을 늘리고는 있지만 조금씩밖에 늘리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최근에 그 미국에서 생산량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말씀드렸던 뭐 국가에서 기업의 생산을 늘려라 하고 압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리바운드 하고 있는 게 자연적인 자연재해, 뭐 예를 들어서 허리케인 뭐 그 아이다 같은 이런 것에서부터 지금 스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다시 생산량을 늘리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늘어나서 11월 달에도 12월 달에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큰 부분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 달에 하루에 뭐 얼만큼 늘어난다 이런 계산을 쭉 하면서 세계 국제 에너지 기구는 2022년 끝쯤이 되면은 팬데믹 이전으로 원유 생산이 돌아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퍼미안 분지에서 생산 많이 하는데 쉘가스요. 뉴멕시코하고 뉴멕시코하고 그 옆에 텍사스에 있는 그 퍼미안 분지에서 뭐 쉘오일의 중심지니까는요. 거기서 지금 원유 생산을 조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미국 사람들의 거의 반은 지금 돈이 많아 하는데 거의 반 정도는 음식값 내기 또 주택값 쉽게 페이하기 쉽지 않답니다. 이 내용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자주 그 활용을 하고 있는 영국의 그 YouGov가 공동 여론조사를 한 건데 미국이 보면은 숫자적으로는요. 뭐 지금 실업률도 괜찮고 주식시장은 기록적으로 좋고 뭐 코비드 이후에 지금 경기를 회복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수치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YouGov가 물어봤더니 다른 답변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4주일 동안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 성인의 46%는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6개월 전에는 뭐 답변했던 것보다 훨씬 지금 나쁜 상황이거든요. 얼마나 역설적입니다. 패러독스한 거죠. 근로자가 뭐 일자리가 많다고 하고 하는데 그런데 왜냐하면 일자리를 찾아도 이놈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활비가 너무 급격히 올라가니까 10월 달에 1년 전에 비해서 생활비가 인플레이션이 6.2% 됐다고 하니까 특히 어떠한 품목, 어떠한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것은 이것보다 더 크게 느낄 수도 있는 실물 경제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30년 만에 최고이고요. 가솔린 값도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가 올라갔고 뭐 중고차 값도 지난해보다 26%가 올라갔잖아요. 임금은 올랐죠. 지금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임금이 오르는 것도 세계 부자 나라들 미국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고 인플레이션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돈을 푸는 정책 무슨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플레이션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다 그 원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일본도 그렇고요.
뭐 40년 만에 최고라고 하던가요. 캐나다도 그렇죠. 독일도 그렇습니다. 영국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세계적인 팬데믹과 엮여서 이런저런 것들 그리고 그 나라의 특수성이 거기에 플러스가 돼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그러면 물가가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공급망에 많은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임금이 올라도 별다른 영향력을 못 미치고 오히려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6%의 성인들은 내가 정말 전기차로 하든지 해야지 하면서 그럼 전기차 너무 비싸.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아파트먼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전기자동차가 불안한 거죠. 회사에 저희 회사 같은 큰 건물에도 전기자동차를 차징하는 스테이션이 없거든요. 그러면 집에 차징 스테이션을 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전기자동차를 안전하게 탄다는 얘기인데 주택이 아니면 힘들잖아요. 적어도 타운홈이 아니면 힘든 거잖아요. 콘도도 안 되죠. 어태치먼트 콘도도 전혀 안 되고 하니까 이게 성인의 56%가 가솔린 값나 큰 문제다라고 고민을 하고 쉽게 모기지 페이먼트 못 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테이블 위에 놓기 힘들다 하는 사람도 45% 정도나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그로서리 스토어와 가스비를 걱정을 하지 주식시장?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거고요. 지금 골드만삭스가 예상하기는 겨울에 좋아지기 전에 더 나빠질 것이다. 이거는 오늘의 미국에서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건데 또다시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경제는 다시 동력을 받아서 미국의 그 경제 성장은 앞으로 몇 분기 계속 4%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제 서비스 분야가 리오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소비자는 세이빙 계속 쓰고 있죠. 힘든 사람은 힘들지만. 인벤토리 다시 채우기는 이미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률이 10월 달에 4.6%였는데 내년 중반이 되면은 3.5%. 3.5%면요. 팬데믹 이전에 정말 50년 만에 최저였던 그 수준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요? 내년 12월경. 그러면 지금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내년에 생산량이 늘어나서 뭐 괜찮을 것 같다고 하고 뭐 인플레이션도 뭐 내년 그러니까 그 최후 전선을 보면은 내년 뭐 좋으면 내년 말쯤이 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안정이 되지만 그 전에는 불안정함과 이 불규칙한 굉장히 그 불붙기 쉬운 그런 상태가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뭐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읽혀집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제 리튼하우스, 카일 리튼하우스라는 그 위스콘신 주에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 때 뭐 자경단으로 활동하면서 17살이었는데 AR-15 총을 가지고 두 사람을 살해하고 한 사람에게 부상을 입힌 바로 이제 리튼하우스에 대한 판결이 시작이 됐는데 하나 경범 기소는 어제 그 판사가 기각을 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위험한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게 위스콘신에서 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 구멍이 있는 거예요. 총기법에도. 그래서 그 내용은 뭐 크기가 뭐 이만큼 돼야지 되는데 뭐 조금 모자랐다던가 길이가 그런 형태로 하나 기각하고 나머지는 뭐 1급 살인, 1급 살인, 뭐 1급 살인 뭐 시도 혐의 뭐 이런 형태입니다. 전부 하면은 뭐 종신형에 뭐 60년에 굉장히 많은 형량을 받게 되는데 배심원들이 어떻게 판결을 할지는 알 수 없으나 여기에서도 굉장히 그 현대적인 것도 알게 됐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재판 굉장히 좋아하죠. 오죽하면 재판은 생중계하고 재판 그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가 높습니까? 그런데 어제요. ABC 방송에서 이제 그 최종 논고하는 것을 라이브 스트리밍을 했더니 14,000명이 접속을 해서 봤는데 틱톡에서는요 사람들이 610만 명이 접촉을 해서 봤습니다. 14,000명과 공중파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틱톡 젊은 사람들이 뭐 재판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만큼 이 소셜 미디어의 역할이라기보다 영향력이 뭐 정말로 대단한 거죠. 지금 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부스터샷을 모든 성인에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발표를 할 것이다 하는 것도 있고 이미 캘리포니아주, 그 콜로라도, 뉴멕시코에 이어서 뉴욕시도
성인이면 누구나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도록 지금 뭐 그런 형태의 그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또 뉴욕시는 또 실내 식당을 영원히 오픈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이 지금 변하고 있고 긴장을 늦추지 않는 케이스라고 할까요? 오늘의 미국 강혜신이었습니다.